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개장 한 달 만에 문을 닫아버리면서 광주시와 남부대의 다른 셈법이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그동안 낮잠을 자고 있었던 지역 내 민간 분야 교류 협력 창구들이 기대감 속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북측 인사와 닮았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처벌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선적의 국제 크루즈선이 올해 처음으로 여수항에 오늘 입항하면서 남해안 대중구 관광 코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대회를 치른 남부대 국제수영장이 임시 개장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빨리 개장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빗발치는데 언제 문을 연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운영비를 둘러싼 광주시와 대학 사이의 줄다리기가 원인이지만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두 기관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 달이 그친 무료 개장을 끝으로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은 다시 시민들에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개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수영장이 운영되지 않자 광주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남부대는 시설이 덜 갖춰져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하며 운영비 선지급 등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선 지급이 좀 돼 있으면 더욱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유대회 준비 당시 광주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받고 건물은 시에서 짓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국제수영선수권 대회에 재활용해 비용을 아낀다는 계획도 기준에 어긋난 경기장 문제 때문에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협약은 9월부터 체결돼 있어 운영비의 10% 이상 적자가 날 경우 문 열지 않은 기간까지도 적자를 몽땅 계산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탁 협약을 지금 현재 남부대청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저희들도 어떤 법적 조항이라든가 유대회를 흑자대회로 치렀다는 광주시의 자랑 뒤에는 끊임없이 투입돼야 할 시민의 혈세와 논쟁의 불씨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제양궁장에서의 선수 훈련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광주시는 훈련 중인 선수들이 쏘는 화살에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보강할 때까지 양궁 선수들의 훈련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유대회를 이어서 지은 국제양궁장은 지난 9월부터 아침과 저녁 시간에 시민에 개방됐지만 개방 시간과 선수 훈련 시간이 겹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이 기대가 당장 실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사업 아이템도 있고 자금도 어느 정도는 마련돼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60년 넘게 생이별을 해온 남과 북의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산 가족들은 혈육의 정을 나누고 더 자주 만날 날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이번 이산 가족 상봉은 지난 8월 25일 남북 합의에 따른 성과입니다. 또한 당시 합의에는 중단돼 있는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도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단체들 역시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북한 예술단을 초청하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남은 빵 공장 증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함경북도와의 땅끝 협력 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그 북의 개혁 개방들을 이뤄내는 데는 인적 자원의 교류 협력이 되게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은 이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 사업을 위해서 광주시는 36억 원, 전라남도는 26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뒀습니다. 2009년 이후 멈춰서 버린 광주 전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보수 농객 지만원 씨가 5.18 당시에 개입한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민군 상황실장과 천주교 신부, 휴학생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한 시민군. 5.18 당시 외신 기자가 촬영한 이 영상의 주인공은 휴학생 신분으로 시민군에 가담했던 곽희성 씨입니다. 하지만 극우 농객 지만원 씨는 곽 씨를 북한 개성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인사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를 귀순 전 북한의 황장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과 5.18 항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폄훼하고 매도하는 행위인데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이유를 들어 지 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고 백용수 신부와 5.18 유족인 신봉래 씨도 북측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도를 넘은 왜곡의 5.18 시민 당사자 4명은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나 이런 놈 법이 어디가 있다. 이거 대한민국 법이 아니요.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서민성은 막 죽여도 좋은 법일까? 지난 8월 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지 씨를 고소한 데 이어 시민들이 5.18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2차 고소에 나섰습니다. 5월 단체들은 향후 추가 고소를 위해 광주시청 1층 로비에 지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시민들의 사진을 전시한 뒤 공개적으로 실제 인물 찾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서 지방을 돌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임대 분양된 광산업 집적화 단지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광 관련 업체 50여 개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은 이 임대 조항이 단지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는 광주시, 건물은 업체가 따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애로가 많고 변화된 산업 환경에 더딘 대처가 문제입니다. 산업 집적화한다 그래가지고 광산업으로만 이걸 묶어놓다 보니까 실적으로 다른 산업하고의 우리가 말하는 그 연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 상태로는 원가 절감이나 기술 협업이 어렵고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연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한계가 있다며 법규 개정을 통해 분양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나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규제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총리는 또 정부가 규제개혁의 심장이라면 지자체가 혈관이라면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지자체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쌀값 대책을 촉구하며 영광군 대마면에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농민회는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밥쌀용 쌀을 정부가 수입하면서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쌀 수입 중단과 수매량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대북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선적의 국제 크루즈선이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10여 차례씩 입항했지만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여객선부두로 2만 5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제주와 여수를 경유하는 4박 5일 코스로 크루즈선에는 관광객만 10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취타대와 한류무용단의 공연 속에 남해안 항로를 따라 여수에 처음 와본 중국 관광객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当下的游轮的时候，迎面扑来的是一种海洋气息和人们的那种比较热情的气息，让我们感到觉得好像在疲惫的旅程当中呢，有一些那个欢愉的情感。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동안 여수와 인근 순천 지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것. 중국에서 여수까지 비행 직항로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리한 크루즈선으로 제주를 경유해 여수를 둘러보려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저 현상과 메르스 영향으로 한동안 한국 방문을 꺼리던 중국 관광객들의 올해 첫 크루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내년 초에는 일본 관광객도 크루즈를 통해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크루즈 마케팅을 대폭 강화해서 여수시, 순천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대형 쇼핑 공간이 지역에 없는 점은 여전히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지만 크루즈를 이용한 남해안 항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그런데 이 배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사라져서 출입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여수시에 따르면 이 배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